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2026년 계획서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올해는 이걸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AI를 활용해서 농산업 비즈니스의 새로운 길을 연다. 와, 이런 거대한 비전 아래 짜인 아주 정교한 전략 지도에 가깝습니다. 2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어떻게 미래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네. 이 계획서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시작점 자체예요. 시작점이요? 보통 계획서라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부터 나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할 일 목록부터 쫙 쓰죠. 근데 이 계획서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who to be, 이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요. 과거의 자신은 22년 경력의 농업 마케팅 전문가로, 현재는 그 농업과 AI를 연결하는 전환기의 탐색자로, 그리고 목표인 2026년의 미래는 AI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 이 선환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냥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를 향한 유기적인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뛸 게임의 판 자체를 새로 정의하고 시작하는 거군요.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 그 가치 창출자라는 원대한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목표 3가지 한번 보죠. 첫째가 농업 AI 분야에서 미래 방향 제시자가 되겠다는 건데 이건 그냥 기술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 분야의 룰을 만들겠다. 뭐랄까, 아젠다 세터가 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기술의 기능만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기술이 산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겠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두 번째 목표는 책, 칼럼, 영상 같은 지식 자산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저는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퓨처 가든, 그러니까 미래 가든이라는 오프라인 공간 모델을 만들겠다. 요즘 다들 온라인, 메타버스 외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 공간이라니 좀 역발상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계획의 핵심적인 철학을 보여줍니다. 철학이요? 네, 퓨처 가든은 자료에 따르면 AI, 가든,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정의돼요. 가장 디지털적인 것, AI랑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 가든. 그리고 그 둘을 매개하는 공동체, 즉 사람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겁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맞아요. 온라인에서 쌓은 영향력이나 지식이 결국은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경험,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좀 공허해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계획은 그 연결고리를 퓨처 가든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비전을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만들겠다는 아주 현대적인 전략인 거죠. 디지털과 아날로그, 커뮤니티의 결합이라 듣고 보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ABCD라는 4가지 축으로 정리했는데 아주 명쾌합니다. 첫 번째 A는 지식과 담론, Knowledge and Discourse, 정리하고 제시한다는 슬로건처럼 칼럼이나 글을 통해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쓰려는 글이 AI 사용법 같은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게 아닌가요? 네, 계획서에 현장의 문제를 미래 전략의 언어로 해석해 전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AI는 이미지 인식을 잘합니다가 아니라 이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우리는 농산물 유통 구조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I라는 도구의 매뉴얼을 쓰는 게 아니네요. AI 시대의 농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군요. 포지셔닝 자지가 완전히 다르네요. 정확합니다. 현장의 언어와 미래 기술의 언어를 잇는 번역가이자 전략가. 그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구축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전략가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두 번째 단계, B는 퍼블리싱, 출판. 자산으로 남긴다는 슬로건인데 A에서 다듬은 지식과 담론을 책이라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계획된 책이 3권인데 앞에 두 권은 AI 농업 마케팅 실전 가이드, AI 농업 비즈니스 활용 전략, 주제와 딱 직결돼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책이 좀 의외예요. 스타 강사의 강의법 철학,
갑자기 웬 강의법이죠? 자칫하면 AI 농업 전문가라는 핵심 정체성이 좀 흐려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계획의 깊이를 보여주는 한 수라고 봅니다. 한 수라고요? 만약 AI 전문가라는 기술적인 이미지만 구축하려 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리더는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감을 줘야 하거든요. 이 세 번째 책은 윤선이라는 사람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식을 나눠왔는지 그 경험과 철학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아하. 앞에 두 권이 전문성, 엑스퍼티즈를 증명한다면 이 세 번째 책은 신뢰, 트러스트와 인간적인 매력, charm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이해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네요. 전문성이 신뢰를 더하는 장치라니 정말 정교한 설계입니다. 자, 그럼 지식 A를 쌓고 책 B로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 그냥 선언에 그치겠죠. 여기서 아까 말한 퓨처 가든이라는 공간, 즉 C, 확산 관계 공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C의 슬로건은 사람과 함께 만든다입니다. 카페 플라워 돔이라는 실제 공간을 거점으로 삼아서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네네.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정원을 보며 쉬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커뮤니티의 심장이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예요. 선순환 구조요? 아, 그게 뭔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를 들어 SNS에서 AI나 농업에 대한 글로 관계를 맺습니다. 네. 이건 좀 느슨한 관계죠. 네. 이 사람들을 카페 플라워돔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초대해서 실제 만남과 대화를 유도합니다. 네. 그럼 관계가 깊어지겠죠. 그렇죠. 얼굴을 봐야. 그리고 그 만남에서 나온 생생한 이야기, 고민,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로운 글이나 영상 콘텐츠의 소재가 돼서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 순환이 계속 돌기 시작하면 커뮤니티는 외부에서 억지로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키워주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죠. 온라인에서 씨앗을 뿌리고 오프라인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나온 씨앗을 다시 온라인에 뿌리는 그런 그림이네요. 정말 탄탄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축, D, 현장 미디어입니다. 슬로건은 현장을 보여준다. 윤선 박사 현장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네, ABC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정말 되는데?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D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실제 농업 현장의 성공 사례, 농민들의 진짜 고민, 산업의 이슈들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발딛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ABCD가 각각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군요. 글로 관점을 세우고 책으로 권위를 만들고 공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영상으로 현장을 증명한다. 근데요,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칼럼 쓰고 책 3권 집필하고 오프라인 공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까지. 보통 하나에만 집중하기도 벅차잖아요. 이 계획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야망에서 오는 번아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이걸 1년 안에 다 해내겠다고 한다면 분명 무리겠죠. 하지만 이 계획은 2026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로드맵이거든요. 아, 그렇죠. 핵심은 동시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축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쓴 칼럼들이 모여서 B의 책 원고가 될 수 있고요. C에서 만난 사람들이 D의 유튜브 출연자가 될 수 있겠죠. 아, 서로가 서로의 재료가 되어주는군요. 맞습니다. 활동 하나하나가 다음 활동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힘이 덜 들고 가속도가 붙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물론 엄청난 시간 관리와 실행력이 필요하겠지만요. 불가능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가 갑니다. 결국 이 계획은
SNS,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카페 플라워돔이라는 오프라인 거점까지 각 채널의 역할 분담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네요. SNS로는 매일 가볍고 빠른 소통을 하고, 유튜브로는 깊이 있는 현장 이야기로 신뢰를 쌓고, 블로그나 칼럼으로는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와 프레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에너지가 카페 플라워돔이라는 심장으로 모였다가 다시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는 구조네요. 첫째, AI 곱하기 농업 곱하기 미래라는 키워드를 선점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지적인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둘째, AI 곱하기 정원 곱하기 사람이라는 퓨처 가든 모델을 통해 그 영향력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증명하는, 실행하는 리더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야심찬 계획이죠.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2026년 계획서를 통해 자신의 오랜 전문성을 시대의 흐름인 AI와 결합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매우 정교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낡은 것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장 단단한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계획을 보시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지, 어떤 영감을 얻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계획서는 한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걸 넘어서 하나의 작은 산업 생태계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카페 플라워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커뮤니티의 심장으로 삼았다는 점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온라인의 영향력과 오프라인의 실제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점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꼭 카페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퓨처가 되는 어떤 모습일까요?